예,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병화의 시기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병화는 태양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다만 그 병화에 대해서 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강의가 너무 길게 내용이 솔직한 말로 내용은 알찼습니다만은 너무 길어갖고 아마도 지루하다는 말씀들 많이들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 짧게 해드릴 것 같죠. 죄송하지만 이번 시간은 길어요. 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밤 시간이냐 낮 시간이냐 이런 걸 가지고 병정화를 논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초보 학우님들이나 어느 정도 물상을 막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목이 있고 목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밤 시간을 만들 수 있는가 낮 시간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져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어갖고 정화가 목이 있을 때와 정화가 목이 없을 때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길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진다, 짜증난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할 줄 아셔야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짜증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물상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거저먹기가 아니고요. 그냥 대충 뭐 유튜브니까 공짜니까 뭐 이게 봐주면 좋지 않느냐? 저는 안 그래도 됩니다. 구독수 적어도 되고 조회수 적어도 되는데 제대로 배우실 분만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화는 물상에서 어떻게 보느냐? 세 가지로 좁혀서 약속 기호를 세 가지로 놓고 보는데 하나는 달이고 하나는 별이고 하나는 가로등. 자, 그러면 달과 별과 가로등이 있습니다. 달은 자, 정임합을 달로 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임합을 달로 보는데 분명히 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옆에 또 다른 임수가 있으면 어떡하죠? 아니면 또 다른 계수가 있으면 어떡하죠? 자, 정임합을 달로 본다고 했죠. 그럼 별은 이건 수가 있으면 별로 봐요. 가로등은 수가 없을 때 가로등으로 봅니다. 왜? 자, 요 구분,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정화가 임수랑 합을 했다. 만약에 임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정임합을 했어요. 그럼 달로 보죠. 임수가 두 개면은 그것도 달로 봅니다. 다만 임수가 정임합 한 번 한 것과 두 번 한 것과 또는 세 번 한 것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완벽한 달이냐 그렇지 않은 달이냐 하는 식으로 볼 때는 어쨌든 결론은 뭐냐? 완벽한 달이냐 그렇지 않는 달이냐. 똑같이 달로 봐요. 그래서 정화가 임수가 하나가 있고 또 옆에 하나가 더 있다. 역시 달로 봐요. 자, 그런데 별이라는 거는 정화 입장에서 또 다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다. 이건 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지지로 해수나 자수가 있다. 역시 별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화 입장에서 또 다른 수가 있으면 그냥 별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은 수가 없는 거. 예. 무슨 얘기냐? 왜 가로등은 수가 없는 거냐? 가로등은요, 사람이 만든 거,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로등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물론 이제 뭐 옛날에도 야시장의 개념이 있었으니까 어떤 뭐 불을 밝힐 수는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늘 켜놓는 가로등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다만 지금 이 현대 문명 시대에 있어 갖고 가로등은 밤에 필수적이죠. 그러면은 가로등은요, 비가 올 때 킵니까? 아니면 눈이 올 때 킵니까? 다 켜죠. 밤에 무조건 켜는 게 가로등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나 눈이나 어떤 물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장마철이라고 해서 감전될까 봐 가로등 끈다? 아니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밤에는 무조건 켜는 게 가로등이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낮에는 쓸모가 없죠. 가로등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별이든 달이든 가로등이든 전부 밤에 쓸모가 있지 낮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병화할 때 태양 얘기했죠. 태양은 낮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낮에 뜨고 현실 해결하고 얘기를 했고, 정화는 밤에 뜨고
왜? 달별 가로등 전부 밤에 뜨는 거니까 낮은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화는 이상세계라고 얘기했고 밤 시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목이 있는 정화와 목이 없는 정화의 차이점. 사실은요, 원래대로라면은 밤 시간의 정화냐, 낮 시간의 정화냐,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경우의 수가. 그거는 차라리 원국풀이 사주를 풀이하면은 그 사주 풀이하면 설명하면 몰라도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경우의 수가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일단 지난번에 이어서 병화에 이어서 이번 정화도 목이 있냐 없냐로 갖고 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왜 달로 보느냐, 왜 별로 보느냐. 달이라는 건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달은 언제 뜨죠? 밤에 태양이 지고. 그렇죠. 태양이 뜨는 자리를 우리 물상에서는 임수라고 봐요. 낮 시간의 임수에는 태양이 뜬다, 강의지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태양이 뜨고 진 자리, 그 진 자리에 다시 뜨는 거, 그거를 달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달도 일종의 별이에요. 별의 한 종류죠.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과 달은 구분을 하듯이 별은 구분할 별자, 달은 달라질 달자. 달라진다 해서 달, 구분한다고 해서 구분할 별이 별이고요. 가로등은 말 그대로 지지대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전보산대가 됐든 또는 긴 지지대가 됐든 뭔가 지지대에 매달려 있으면은 멀리서도 빛이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입장에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지대가 낮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아는 사람 몇몇 외에는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가로등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밤 시간이라면 당연히 지지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지대는 목이겠죠. 목에 매달린다는 얘기는요, 정화가 을에 매달렸느냐, 아니면 갑에 매달렸느냐. 또는 그게 안 되면 임목이든 묘목이든 어쨌든 목에 매달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로등의 밝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달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경우의 수가 그럼 3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일단 목이 있다, 목이 없다. 그걸 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밤에 빛나는 정화인데 목이 없다고 칠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은 인성이죠. 인성이 없어. 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정화 입장에서 목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목이 없을 때 목이 오면 일단 좋다는 건 아니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예. 먼저 정화 입장에서 목이 없을 때 병화가 왔다. 예. 이럴 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목이 없을 때 병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정화는 별이 됐든 달이 됐든 그 다음에 가로등이 됐든 일단 밤 시간 얘기라고 했는데 병화라는 거는 낮에 뜨는 존재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밤 시간이에요, 낮 시간이에요? 헷갈리시죠? 그 얘기를 하려고요. 갈등이래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병정 갈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밤 시간이어야 될 정화인데 옆에 낮 시간인 병화가 왔어요. 이거는 낮 시간인지 밤 시간인지 헷갈리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갈등의 구조를 만든다. 이걸 병정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정신적인 혼란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혼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공부나 어떤 이 정신적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예를 들어 수련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공부를 한다든지 해갖고 정신적인 지주대 중심을 세우면 되겠죠. 그거를 학문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서 이 병정 갈등을 가리는 거를 저희는 이렇게 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제가 뭐예요? 목이 없다. 네. 그렇다면은 정화 입장에 병화가 올 때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이 없으니까 갑으로 가려야 되는데 갑이 없으면 하다못해 임목이라도 와야 되고 또는 묘목이라도, 물론 이제 을목이나 묘목 갖고는 가려지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왜냐면 을은 갑을 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목이 없으니까는 병화가 오면은 답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시차를 넓게 벌려라. 다시 말하면은 시간의 차이를 크게 벌리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화가 태어난 데가 한국이다. 그럼 한국 시간하고 반대되는 시간으로 가라. 해외로 가라. 근데 그 해외는 시차가 커야 되니까 동남아권은 아니란 얘기죠. 뭐 중국이나 일본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 우리하고 시차가 완전 틀리는데 우리가 낮이면 거긴 밤인데 그런 데를 찾아가서 갈등을 해소하는 거, 태양과 달을 떼어 놓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외에 답이 없다. 왜? 목이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 답이 있기는 해요. 죽어라고 공부만 하는 거. 다시 말하면요, 목이 없으면 그 행위를 통해서 목을 만드는 건데, 목은 자라고 성장하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기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 그 사람이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해갖고 목을 키우는 거,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거, 그게 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공부를 하면은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 입장에서 목이 없는 정화가 또 병화가 아니라 또 다른 정화를 봤어요. 네. 자, 정화가 정화를 봤어. 그러니까 내가 비견을 본 거죠. 일간 입장에서는. 자, 그럴 때는 뭐부터 따지셔야 되냐면요. 달고 온 뿌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밤 시간 정화냐, 낮 시간 정화냐가 일단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자, 이 정화 입장에서는요, 뭐를 달고 태어났느냐. 뭐 이게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 학우님들은 일단 일간으로 놓고 설명을 해야지 편하게 들으실 테니까, 만약에 정축일주다, 정해일주다, 정유일주다, 정묘, 정사, 정미일주냐. 요 차이가 무슨 얘기냐면은, 미토, 사화, 이런 건 전부 낮 시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미일주나 정사일주가 낮 시간을 깔고 있는 정화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낮 시간에는요 보이지 않게 태양이 뜨죠. 그러면은 이 정화가 또 다른 정화를 봤어도 그 정화가 뭐를 달고 왔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견을 제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요, 내가 정미일주라고 칠게요. 근데 비견이, 내가 정미일주인데 대운에서 이제 비견이 정묘로 왔어. 자, 그러면 나는 낮 시간이고 얘는 밤 시간이죠. 새벽 시간이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얘하고 같이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 해묘이라는 개연성이 만들어져 갖고, 예를 들어 해묘이가 되면 천간에 을이 이제 경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재물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은 얘가 이기죠. 내 건 다 뺏기고. 예. 그럴 때 이제 뭐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조차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낮 시간이 있을 때는 내가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해서 뺏길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축이나 정해나 정유나 정묘라는 밤 시간을 깔고 있으면 얘기가 또 틀려지죠. 그러고 비견이 마침 낮 시간을 달고 왔다. 그럼 비견으로 인해서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정화가 목이 없는 상태에서 병화를 봤을 때는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병화가 낮 시간이 아닌 밤 시간을 알고 온 뭐 병자라 하더라도 갈등이에요. 그럴 때는요, 일반적으로 시차를 벌리지 않을 경우에는 오로지 직장 생활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사주 볼 때마다 너는 직장 생활만 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사주마다 틀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병화를 보고 이제 지금 정화를 본 거 얘기했죠. 이제 이것이 비견과 나하고의 관계가 낮 시간이냐 밤 시간이냐, 누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특수한 경우에 따라 틀려집니다. 특히 정화가 사화라는 글자를 보잖아요. 사화는 정화의 뿌리기도 하죠. 그러나 사오미 병화의 뿌리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미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사오이니까 병화의 뿌리인데 그러니까 이 정화는 사화라는 글자가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사유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오미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병정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사화를 봤다. 좀 전에 얘기했죠. 낮 시간이냐 밤 시간이냐. 죄송합니다. 저기 병정의 뿌리가 된다는 게 사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사화를 봤을 때는요,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해일주라고 칠게요. 이래야지 구분하기 편하시니까. 그런데 대운에서 사가 왔어. 또는 이 해라는 글자가 연에 있을 수도 있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대운에서 오는 사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먼저 연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일을 건드리겠죠. 그럴 때 물론 다른 조건도 다 따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사화라는 글자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사유축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인신사의 사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인신사의 개연성도 있고 그 사화라는 글자가 해수라는 관이죠. 다시 말하면은 남자라면 직장, 여자라면 남편, 특히 배우자 궁을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직장 문제나 배우자 얘기가 먼저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방 사화는 사유축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이 사람이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다가 사라는 글자를 만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야, 이제 나 직장생활 그만하고 사업이나 장사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꼭 틀림없이 뭐를 부르느냐? 금방 말씀드렸죠. 사화는 정화의 뿌리기도 하지만은 병화의 뿌리기도 하고요. 또 병화라는 글자는 병신합으로, 예. 병화는 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끌어당기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병화랑 같이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은 사유축도 되고 병화로 인해서 신금도 따라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안 먹고 라는 착각을 합니다. 역시 이건 착각일 뿐이죠. 왜? 인신사에 사왔고 사유축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원국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유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은 연에 먼저 해수가 있으면 이건 사유축부터 해서 깨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유금이 있다 하더라도 사유축이 막바로 안 됩니다. 왜? 이미 사유축을 한번 하고 한번 깨진 상황에서 합을 하려고 하면은 아구가 잘 안 맞아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게 한번 깨지고 사유축을 하는 것과 이 자리가 유금일 때 사유축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이 자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묘화실 순으로 흘러가는 게 운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화를 봤다. 정화 입장에서 오화를 봤다. 목이 없을 때 오화를 봤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오화라는 건 뭐의 뿌리라고요? 병화의 뿌리?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요, 목이 없는 상태에서 본 거기 때문에 상당히 버거운 거죠. 왜? 오화라는 건 병화의 뿌리이기 때문에 갈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수가 있을 때 오화를 받느냐 또는 이게 자수가 아니라 이제 술토가 있을 때 오화를 받느냐 완전 틀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술토가 있을 때 오화를 받다는 얘기는 오술로 인해서 당연히 인목이 따라오죠. 자, 그럼 여기에 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수는 이 인오술에서 따라온 인목을 인해합으로 잡아줄 수가 있죠. 이럴 땐 배우자로 인해서 부동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왜? 지금 우리가 목이 없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오술로 인해서 온 인목은 인오술로 타야지, 인오술로 호로록 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해수가 있을 때는 이것이 인해합을 하기 때문에 안 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해수로 인해서 인목이 인해합목이 돼갖고
그렇다면 물을 먹은 목이니까는 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건 땡큐가 돼버려요. 그럴 때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배우자 궁에 있을 땐 배우자 덕분이다. 만약에 해수라는 게 월에 있다. 그러면 이제 부모 형제 덕분이다. 자식 자리에서는 자식 덕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술토가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수가 있으면 이건 좌우충이죠. 자, 좌우충의 말뜻은 뭐냐면요. 인호술과 신자진이 부닥치는 거예요. 왕과 왕이 싸우는 거잖아요. 인호술 그룹과 신자진 그룹, 그러면은 인목과 신금이 인신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토와 술토가 진술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우충 이꼬르 인신충, 진술충. 그러면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좋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오화라는 글자가 내 밤 시간을 깨는 거니까 더 안 좋겠죠.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게 지지의 변화가 우리 학우님들이 그걸 알면 정말 재밌어요. 그럼 저는 가끔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혼자 있을 때는 지지의 변화를 갖고 혼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야, 요 사주에서 요 글자가 요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혼자 상상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이 미토는 지난번에 이어서 자꾸 지워지네요. 참 불쌍하네. 자, 요럴 때 원국에 정화가 5와 5 낮 시간을 갖고 있죠. 보이지 않는 병화가 뜰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 그럴 때 대운에 또 5화가 왔어요. 자, 이러면은 병화가 하나 더 뜨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물론 요것만 갖고 논할 수는 없지만은 수가 없는 가로등이라고 칩시다. 수가 없을 때는요. 요럴 때는 원국에서 5와 5가 있을 때는 하나는 인호술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는 자수를 끌어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5화를 또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인호술이 되면 하나는 이제 자수를 끌어오는데 이 5화가 또 자수를 못 오게 막아버려요. 이러면은 도루묵이라는 거고. 예. 그래서 경우의 변수가 참 많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원국에 5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5가 왔다. 자, 이럴 땐 또 그러니까 물론 구조에 따라 틀려져요. 요것만 갖고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면 얘는 인호술의 글자를 만들 수 있는데 이 5화는 수가 없을 때는 자수를 좌우축으로 끌어올 수가 있죠. 도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수를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요. 아까 제가 5화는 뭐의 뿌리라고 했죠? 병화. 자, 여기도 5화가 있다는 얘기도 역시 병화죠. 그러면은 태양과 태양이 싸웠어. 호랑이 두 마리가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어부지리로 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화가 있는데 5화가 또 왔다. 이것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병화가 병화를 본 거죠. 그럼 병병끼리 싸워. 싸웠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가 저절로. 왜?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다 보니까 둘 다 힘이 빠졌죠. 그럴 때 옆에 있던 뭐 늑대쯤으로 할까요? 늑대가 어부지리로 사냥감을 먹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지제수를 만들어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전제가 뭐예요? 목이 없는 정화다. 그럴 때 토를 보는 겁니다. 자, 무토라는 글자를 봤어요. 정화가 무토를 봤는데 목이 없어요. 전제 조건이. 그런데 이 무토라는 글자는요.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목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 뭐 미토가 있다고 칠게요. 미토는 해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미토죠. 그러니까 얘가 묘목이라는 글자를 만나게 되면 해묘미가 되지만 묘목이 없을 때는 해묘미가 안 되죠.
그럴 때 미토라는 거는 정화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그냥 낮 시간의 토다. 낮 시간의 토. 예. 그럴 때 무토라는 글자를 받는데 이 무토가 물론 지지에 달고 온 것이 자인진 오신술, 무자냐, 무인이냐, 뭐 무진이냐, 그 다음 무신이냐, 무술이냐, 자인진 오신술 다 붙여지면 경우의 수가 또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일단 미토라는 낮 시간이 정화 입장에서 껄끄러운 거야. 낮 시간이니까요. 그 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럴 때 뭘로 끄느냐? 무토가 만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개수는 무토를 끌어오지만 무토는 개수를 안 끌어와요. 그러나 무토가 만나는 글자가 뭐예요? 개수죠. 그 다음에 개수의 뿌리는 뭐냐면은 해수예요. 그러면은 무토로 인해서 무토가 만나는 글자가 개수고 그 뿌리 해수라는 글자가 이 미토라는 낮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문제는 뭐냐? 목이 없다고 했죠. 이럴 때 뭘 보셔야 되냐면은 유금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 뭐 여기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자, 유금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유는 충하는 글자가 뭐예요? 묘라는 거 아시죠? 묘목을 충해.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말로 인해서 미토라는 낮 시간이 해묘미로 바뀌어. 복잡한가요? 자, 다시 정리. 그러니까는 자, 이제 이렇게 정유일주인데 대운에서 무토를 봤어요. 무토를. 예. 그럴 때 이 무토가 만나는 글자 개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개수의 뿌리는 해수야. 맞죠? 해수라는 글자는 미토랑 만나서 개연성, 해묘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좌우묘를 기점으로 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유금이 있을 때만은 유가 묘유충으로 묘를 끌어올 수 있죠. 그럼 말로 인해서 해묘를 만드는 거야. 말로 인해서 능력 발휘를 하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통했을 때는 이게 해묘미의 개연성을 만들 수가 있다. 말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 능력 발휘이고 명예를 높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또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일단 그렇구나 라고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지금 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정화 입장에서, 목이 없는 정화 입장에서 토운이 오면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죠. 특히 기는 뭐를 끌어와요? 갑을.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은 기토가 달고 있는 뿌리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기토가 사위축을 달고 왔느냐, 뭐 기사, 기유, 기축, 그 다음에 해묘미를 달고 왔느냐, 기예, 기묘, 기미. 물론 우리 전제는 목이 없어야 되니까 묘를 빼고 그러면은 기미가 왔다. 이러면 또 얘가 또 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무토나 기토가 오는 건 좋지만 물론 뿌리를 봐야 되지만 일단 기본은 좋다. 네. 그 다음에 진토를 보고 술토를 보고 축토, 미토를 봤을 때 간단합니다. 목이 없는 상황이지만 진토라는 글자는요, 신자진 밤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은 또 진유합금으로 유금을 끌어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목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는 정화가 이 진유합금을 통해서 녹일 수, 그러니까 재문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죠. 왜? 진토라는 글자를 통해서 유금을 끌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진토는 땅이니까 부동산으로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이 없으니까는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전제가 따라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술토는 또 틀려져요. 술토는 인목을 끌어올 수도 있지만요, 오화를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 뭐가 떠요? 병화가.
정화 입장에서 제일 껄끄러운 건 뭐냐? 목이 없는 정화는 병화를 보면 깨갱이에요. 그냥 쥐약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술토라는 글자는 인호술의 인목을 끌어올 수도 있지만 그 인목이 인신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병화를 끌어올 수도 있는 개연성이 되니까 술토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토. 축토는요, 사유축의 개연성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가 갑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토라는 글자는 일단 목이 없는 상황에서 나쁘지가 않고요. 또 밤 시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밤 시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토, 좀 전에 얘기했죠. 낮 시간 미토. 그러나 해묘미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못 돌아가면 못 써먹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자, 정화가 경금, 신금, 지지신금, 유금 봤을 때 목이 없죠? 이럴 때 경금은 어떻게 됩니까? 못 녹여요. 목이 없는데 어떻게 녹여요? 정화 주제. 그러면은 반드시 누구를 부르냐? 경금을 불러요. 왜? 내가 못 먹으니까 야, 심 있는 병화, 내가 금방 경금을 부른다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병화를 부릅니다. 심 없는 정화가 이 심 있는 경금을 어떻게 먹어? 못 먹지. 그러니까 심 있는 병화를 불러다가 좀 녹여줘 하다가 병화 홀랑 뺏깁니다. 그래서 목이 없는 정화가 경금을 볼 때는 불행한 거예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은 심이 없는 상태에서 재물은 살신지와 내 몸을 죽이는 재물이 되는 거고, 심이 있어야지만 그 재물을 내가 감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이 너무 잘난 배우자랑 살면은 그거 정말 피곤해요.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정화가 신금을 봤어. 땡큐일 것 같죠? 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신금은 뭘 끌어올까요? 얘는 음간은요, 곧 죽어도 양간을 끌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시상편제격이다. 시상, 시에 있는 위에. 그러니까는 자, 시상편제 1위기격이라는 얘기는 시에 있는 재가 인생의 말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상에 있는 재가 있다는 얘기는 눈에 띄는 재물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심이 있다. 귀격이니까요. 심이 있다는 얘기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유금이 여기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뿌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른 거는 다 해당이 되는데 정화일간만큼은요, 시상편제 1위기격이 엄밀한 말로 해당이 안 돼요. 왜? 신금이 뭘 끌어와요? 병화를. 그렇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 이 신금을 과하게 녹이다 보면은요, 신금은 살라고 병화를 끌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병신합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면은 정화 입장에 수가 생긴다고 착각을 하는 게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병화라는 글자가 와갖고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면, 현실적으로 응용하면 뭐가 되느냐? 여자 사주에서는요, 정화일간 여자가 오로지 제가 신금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럴 때 돈을 벌려고 과도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이 신금이 병화를 반드시 끌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될 소지가 있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비견으로 인해서 내 재를 뺏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적당하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과한 욕심이라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신금이 병화를 끌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죠. 욕심이 과하면은 또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누군가가 왔어. 그럼 그 사람이 와갖고 그냥 갑니까? 아니죠. 반드시 내 재물이나 남자 입장에서 내 배우잖아. 무언가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편제 1위기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말 용어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이렇게 정화 입장에서 신금을 본다는 얘기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에, 그러니까 장사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럴 때 과하게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는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확장하려 그러면 누군가를, 동업자를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재물을 끌어들이든지 돈을 빌리든지, 그럴 때 병화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을 게 하나 없다. 예. 그 다음에
지지신금을 본다. 역시 목이 없기 때문에, 목이 있으면 이 신금을 먹을 수가 있겠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목이 없어. 그럼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럴 때는요, 운에서 진짜 말 그대로 목이 와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전제 조건은 이제 목이 없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유금을 보면은, 이건 땡큐예요. 왜? 유금이 끌어당기는 글자가 뭐예요? 목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 유금이 묘일충을 묘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땐 땡큐야.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요. 자, 정화가 정신은 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정유를 합시다. 지금 예를 들라고 하던 거니까. 이럴 때 여기 신금이 있어. 목이 없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럴 때 배우자궁 유금에서 묘를 충해 올 수 있죠. 묘를 충해 올 수 있으면은, 묘라는 글자는 천간으로 가면은 을이 될 수 있고, 지지신금은 천간으로 가면은 경이 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우자로 인해서나 또는 내가 말하는 걸로 인해서 부동산을 샀을 때,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정화 입장에서는 을목이 이제 우리 고전하신 분들은 또 지금 편인 얘기 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편인한 인성이라고 할게요. 인성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을 교육, 건축, 건설, 부동산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은 을목이라는 거, 그것이 지지신금, 신금의 천간 경금을 을경합금을 할 수 있죠. 그럼 정화 입장에서는 재물이 되는 거, 을경합 금이 되니까 그것이 목이 없다 하더라도 유금에서 끌어오는 묘목이라는 글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이 없다고 무조건 얘는 별 볼일 없어, 인성도 없고 뭐 이런 거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정화일주가 목이 없을 때는 큰 능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대운이나 그 행위로서 그걸 끄집어냈을 때는 얘기가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돼라는 거는 명리에서는 없어요. 특히 물상에서는. 자, 그래서 목이 없는 정화 입장에서는 땡큐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로 갑시다. 수로. 네. 임수가 지금 목이 없다는 전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임합을 뭐라고 해요? 목. 그렇죠. 그러면은 목이 없는 정화 입장에서 임수라는 관에 묶이면은 없는 목이 생기죠. 이건 좋은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관에 묶이라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도권에 순응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제도권에 순응하라. 남자라면 직장생활 하라. 여자라면 가정의 배우자에 충실하라. 근데 문제는 합을 하고 나면 사람은 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는 애인이 없을 때 애인이 생기는 게 소원이죠. 그러고 나서 애인이 만들어졌어.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괜히 다른 거에 한눈 팔려고 하는 마음이 순간 생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일간의 합은 비견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화가 목이 없는 정화가 임수랑 합을 해서 정임만 목이 되면 좋죠. 그런데 일간 입장에서는 내가 묶이니까 답답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맨날 출퇴근하고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마다 출근하고 짜증나잖아. 그러면은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어. 그래서 때려치고 나면은 손가락 빨고 사나요? 월급은 누가 줘? 소는 누가 키워? 월급이 나와야죠. 그래서 목이었을 때 정의만 먹으면 땡큐. 네. 자, 그 다음에 개수는 좋죠. 왜? 그 뿌리가 해묘미로 가니까. 그 다음에 목이 없을 때 수가 온다는 얘기는 목을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땡큐지. 그런데 물론 이 임수나 개수도 달고는 글자에 따라 또 틀려지죠. 그 우리 학우님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임수를 써놓고 자인진 오신수를 밑에다 쓰는 거야. 그 임자, 임인, 임진, 임오, 임신, 임술 다 갖다 붙여놓고 정화랑 그러니까 교량을 시켜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늘어. 그래야지만이 실력이 느는 거고, 그래야지 응용력이 생기지. 항상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만 얘기를 가만히 들을 때는요, 들을 때만 알아요. 들을 때만.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은 잘 듣긴 했는데 뭘 들었지?
그렇게 됩니다. 같은 얘기인데 개수가 금방 땡큐라는 얘기는 그 뿔이 해수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해가 왔어. 목이 없는 상황에서 해묘미로 들어가면 좋죠. 그렇지만은 이 해가 인신사해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면은요, 자, 정화 입장에서 해가 참 헬렐레하게 글자가 좀 이상하게 써주네. 자, 이렇게 또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요, 해와 사와 신이 만났어. 그러면 인신사회 중에서 빠진 의자가 뭐죠? 인목이. 자, 이럴 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 자리는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가 옷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아직 온 게 아니에요. 인신사일 중에서 빠진 게 요 세 글자가 만나면은 인목이 따라온다고 했죠. 그럼 그 인목이 마지막에 만나서 인호술이 돼. 자, 근데 인호술이 되면 뭐가 떠요? 물론 여기에 옷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무조건 병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인신사로 인해서 온 인목이 인호술을 하는데 그러면 병화의 기운이 강해지지 않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또는 해외와 인연을 맺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인신사에 따라온 인목으로 인해서 이 병령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갑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응용입니다. 목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으신 하구님은 목이 없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응용할 때는 그럼 정화가 화가 없을 때는 어떨까? 정화가 토가 없을 때는 어떨까? 정화가 금이 없을 때와 수가 없을 때를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갖고 하다 보면은요, 하루 금방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돈을 거저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머리를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떳떳하게 상담을, 떳떳하게 상담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옷이 뭐 머리 입었고 손에 굳은 살이 베겼으니까는 막리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명품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갖고 눈치 보지 말고요. 자기가 공부한 거, 학문적으로 노력한 거, 그걸 갖고 돈 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눈치로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목이 없는 정화가 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땡큐, 감사합니다. 특히 정화 입장에서는요, 간목을 봤다는 얘기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병화를. 당연한 얘기예요. 왜? 정화가 제일 껄끄러운 게 밤 시간인데 병화라는 게 낮 시간이라고 했죠. 제일 껄끄러워. 그런데 간목을 봤다, 원국에 타고났다. 예를 들면은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또는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기도 전제 조건이 수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요. 왜? 목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간목은요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갑자다, 그런 감사하지만 가보다 덜 감사한 거죠. 어쨌든 목이 없는 정화가 목을 갖고 있다. 자, 이제 거꾸로 대운에서 목이 오는 거야. 대운에서.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대운에서 목이 오는 거예요. 목이 없는 사주가 대운에서 이제 예를 들어 간목이 왔다. 그럼 이 간목이 달고 있는 글자 또 똑같아요. 자인이 오신을 갖다 붙이면 돼요. 갑자로 왔느냐 갑인으로 왔느냐,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겠죠. 갑으로 왔느냐 갑술로 왔느냐, 차이가 있어요. 이럴 때 원국에 병화가 있다, 어디에 있든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간목이면 땡큐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간목이 갑으로 왔다, 얘는 병술이고 땡큐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인호술 돼갖고 이 갑의 뿔이 인목이 호로록 타버려요.
그 다음에 인호술되어 있는 간목이니까 이 병정을 가릴 수 있다? 못 가립니다. 병화의 기운만 북돋아주는 거예요. 이럴 땐 좋을 게 하나 없어. 이럴 때 아프잖아요. 이럴 때 이 간목이 원래 정화 입장에서 얘가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비견을 도와주죠. 이럴 때 아프면은 병이 쉽게 낫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이 없다고 땡큐가 아니라 이런 구조일 때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럼 어느 구조일 때 감사할까요? 이렇게 이럴 때 갑자로 왔거나 갑인으로 왔거나 쉽게 말하면요 강하게 왔냐 약하게 왔냐 이 차이예요. 이럴 때는 이 병정 갈등을 반드시 가려줄 수 있죠. 그러면은 병정 갈등 이런 구조라면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여기가 이제 병호씨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는 뭐 내 입장에서 내가 정미 입장 정미 뭐 이렇게 합시다. 나는 정미고 자식은 병호야. 누가 힘이 있어요? 자식이 힘이 있지.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을 두려워하는 꼴이고 자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갑자대운이 왔거나 갑자대운으로 해야 되겠다. 갑인대운은 안 되겠구나. 갑자대운으로 왔을 때 이때는 땡큐죠. 이때는 물먹은 간목이니까 충분히 갈등을 가려줄 수도 있고 오화라는 거를 자수가 건드려서 혼을 내줄 수 있어요. 이럴 때 또 땡큐인 거죠.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좋고 일방적으로 나쁘다? 없어요. 그거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글자를 갖다 붙여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교량을 시키다 보면은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떠들어 봤자 우리 학우님들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자기가 스스로 글자를 갖다 붙이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거 안 하면은 남들 앞에서 강의하지 마시고. 예. 뭐 되게 잘난 척 한다고 지금 욕하고 계시죠? 저도 이런 얘기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목을 봤다. 아유, 감사하죠. 왜 감사하느냐? 정화가 을목을 보면은 얼마나 좋으냐면은요. 을경합을 할 수 있어. 이럴 땐 땡큐야. 자, 그러면 설마 제가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말까요? 내가 그렇게 이게 잘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래야지 이게 얘기가 또 되거든요. 제가 좀 사악합니다. 자, 이럴 때 원래는요 병화가 두 개잖아요. 똑같아. 그럼 얘네들끼리 박 터지게 싸워. 그러면은 얘가 나 잘났어 하고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태양 두 개가 호랑이 두 마리가 싸우니까 정화가 약한데 야 니네들이 싸우니까 나도 능력 발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요거는 병신명신으로 똑같은 구조지만은 이게 뭐예요? 미토, 오화. 여기 오화가 이 경화가 올 수 없어요. 이거는 병호밖에 못 오는데 그러면은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로 해야겠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요런 구조라고 치면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낮 시간이 있고 이것도 병화의 뿌리가 내려오시니까 낮 시간의 개연성으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병화가 쌍병이라 하더라도 낮 시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안 꺼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병화 쌍병이라 하더라도 능력 발휘가 안 돼요. 왜? 내가 깔고 있는 게 미토고 술토잖아요. 능력 발휘가 일단 안 돼요. 이럴 때 예를 들면 을목이 왔어. 지금 여기 목이 없지 않습니까? 예, 목이 없을 때 을목이 온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던 이 을목이 이렇게 경금이랑 글자 을경합을 해서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금의 뿌리가 뭐죠? 지지, 신금? 여기 있죠. 근데 이 병화들이 안 꺼져요. 왜? 여기에 낮 시간의 개연성이 있죠. 그러면 이 병화는 또 안 꺼져.
그럼 이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면은 회사를 돈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내 사업을 하면은 얘하고 싸워야 돼. 낮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 꺼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냐? 남의 돈이나 벌게 해준다. 그러면은 이런 사주는 간단합니다. 성직자가 되거나 종교인이 되거나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죠. 그러면 출세 성공할 수가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살 때는요, 병화라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높은 사람 밑에서 직장 생활이나 하십시오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전형적으로 직장 생활을 돈 벌게 해줘요. 특히 요 을이라는 글자가 대운에서 왔을 때는. 요 대운에는 본인도 월급은 받죠, 일가가금으로. 그러나 회사를 돈 벌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인성이 없는 정화가 인성을 보잖아요. 지난번에도 혹시 얘기한 거 기억하실까? 인성이 없거나 뿌리가 없을 때 인성 대운이나 뿌리 대운이 오잖아요. 내가 힘을 받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나도 이제 직장생활 그만하고 내 사업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구조를 봐서 이 경금의 뿌리가 병화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을 만들고 사업을 해갖고 쫄딱 망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라는 단어는 없다. 예, 이 얘기만 벌써 수없이 많이 하죠. 근데 왜 그러느냐? 저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초보 때는요, 공식적으로 외우려고만 해요. 이치를 생각 안 하고 공식적으로 외우는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외우면은. 응용을 해갖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추론을 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공부하지 마세요. 실력이 안 느니까. 그래갖고 실컷 외워갖고 공식에 맞는 손님이 올 때나 떠들고, 그 다음에 그 손님이 안 오면은, 그런 손님이 안 오면 할 말이 없어져.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목. 목이 없는 상태에서 인목이 왔죠. 일단 좋죠. 그런데 인목은 인호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글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정해일주다. 글자 참 그지같이 써지네요. 이럴 때 인목이 왔어. 병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이 병화가 있다는 얘기는 이 인목은 인호술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수가 있다라면은 인호술의 인목이 인해합을 해갖고 병정 갈등을 가릴 수 있는 갑을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또 땡큐지만, 해수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이게 뭐 병술생이다. 이때 이 인목은 당연히 인호술로 가니까는 이건 뭐 갑의 뿌리가 되고 자시고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묘목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목에 대해서는. 자, 정화 입장에서 묘목을 대운에서 본 거죠. 원래 원국이 없는데 대운에서 본 거잖아요. 그럴 때는 땡큐죠. 일단 확실한 묘목이 왔잖아요. 이 묘목이 예를 들면은 뭐 정미인데 대운에서 묘가 왔다. 아유, 그러면 이건 뭐 낮 시간을 꺼주는 거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해묘미가 계열성이 되죠. 그 해묘미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재물이 커질 수가 있어. 자, 근데 문제는요, 묘미로 인해서 따라오는 글자는 해수죠. 정화 입장에서 해수는 관이야. 직장이죠. 직장 생활할 때 능력 발휘가 돼. 그럴 때는 이 묘로 인해서 을경합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을 그만뒀다? 그럼 부동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요, 남자 사주에서 해묘미가 돼서 묘라는 글자가 유를 충해올 수도 있고, 또 천간 을이 경을 끌어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양반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배우자궁의 변동수가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부인 외에 다른 이성을 멀리하라. 조금 더 얘기하면 바람 피지 말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목이 없는 정화가 목을 봤을 때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도 이제 별, 달, 가로등을 따져야 되겠지만은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목이 없는데 이렇게 교량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뭘 얘기할 거냐면은 목이 없는 걸 얘기했으니까 목이 있는 정화를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목이 있는 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